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1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을 보니까 고생대 말에 판계하가 존재하였고 약 2억 년 전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대륙이동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 멘틀 대류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멘틀 대류설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학생 A, B, C를 볼게요. 학생 A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이것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A 맞습니다. 베게너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 B를 보니까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돼. 해구라는 것은 멘틀 대류가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죠. 그 다음에 학생 C를 볼게요. 베게너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기억을 설명했어. 음양측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닷속에 음파를 쏴가지고 해저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 이것을 가지고 수심을 구한 게 바로 음양측심법이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 해저 확장설이 이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륙이동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태평양 해역 ABC를 나는 이 세 해역에서 관측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를 보니까 지점이 3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A랑 B 같은 경우는 동일 위도 선상에 있는 것 같고 C는 저위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옆에 있는 TS도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표층 수온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C가 가장 뜨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A랑 B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수온이 같을까요? 아니죠. 한류와 난류를 우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시오 난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B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한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A 위치가 뭔가 수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옆에 TS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수온이 가장 높은 기억이 우리 C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A, 그 다음에 디귿이 B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주시면 되고요.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맞죠? 그 다음에 A, B, C 중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큰 해역은 B이다. 해수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밀도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이 가장 밀도가 큰 해역이고 이것은 B이다.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무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0도에서 30도 이렇게 부는 바람을 여러분들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 표층 해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C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10도씨보다 크다. 표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0도씨에서의 수온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가장 높은 표층 수온이 7, 8, 9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도에서 13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낮은 쪽은 1월에서 한 4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도씨보다 크지 않고요. 10도씨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지금 깊이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수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그래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표층에서 온도가 뭔가 비슷한 이 영역을 우리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층, 그렇습니다. 심해층이고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껴있는 층, 이것은 우리 수온약층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혼합층이나 심해층의 뭔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수온약층도 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해층은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혼합층인데, 예를 들어서 혼합층의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뚜렷해지려면은 혼합층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표층의 온도가 높은 곳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 9월 같은 경우는 지금 표층에 있는 수온이 한 12도, 13도 정도인데 5월 같은 경우는 7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는 말로 우리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도씨 등수온선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6도씨 등수온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5월 같은 경우는 지금 6도씨 수온선이 한 60m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11월 같은 경우는 어이구야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5월이 11월보다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에서 D를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러한 그림이 출제되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A의 하부에서는 풀름 상승류가 있다. 우리 가에서 A, B, C, D 위치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금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열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산형 경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해령과 열곡 여기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같은 경우는 어이구야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섭입대입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지금 섭입대에서 생성된 이러한 마그마가 위로 분출하여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A의 하부, 지금 A 같은 경우는 열점입니다. 뜨거운 플룸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은 B이다. 기억 과정을 보니까 지금 멘틀의 용융 곡선이 물이 포함됨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해령으로부터 생긴 새로운 해양 지각이 해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대륙 지각이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빠져나오듯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함수 광물 OH를 포함한 그러한 광물에서 OH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걸로 우리 물이 공급이 되고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C로 연결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SiO2 함량은 우리 마그마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높았나요? 그렇죠. 유문암질이 가장 높았죠. 그러면은 우리 ABCD가 과연 어떠한 마그마가 생성되는지까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열점에서는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해령에서도 현무암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부분이 살짝 복잡했죠. 우리 섭입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대륙지각을 녹이는 거예요. 대륙지각 하부를. 그러면 우리 대륙지각은 어떠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우리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화강암질 암석을 녹이니까 당연히 어떤 마그마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D 같은 경우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밑에서 계속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섞여서 어떠한 마그마가 됩니까? 그렇죠. 안산암질 마그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D에서 어떠한 마그마가 생성이 되냐라고 말을 하면은 화강암질 마그마도 생성이 되고 안산암질 마그마 복합적으로 생성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출을 붓는다 그러면은 안산암질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1번.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3개의 누대로 나타낸 것이다. 누대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를 나누는 정말 큰 단위죠. 그랬을 때 우리 A 같은 경우는 시생누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원생누대, 그 다음에 C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현생누대죠. 이 세 개는 이쪽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석이 산출이 되냐 아니면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높았다. 아니죠. 우리 시생누대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생물도 바닷속에서 출현했다라고 배웠고요. 그러다가 우리 사이아노박테리아 그 친구들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우리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쌓이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세포 동물은 비시기에 출현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비시기, 원생누대 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우리 현생누대, 그 중에서도 우리 고생대 말기입니다. 이 문제가 3점으로 나온 이유는 지질시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암기했냐, 그것을 판단하려고 3점을 낸 것 같아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